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백윤재입니다. 오늘은 구강위생용품 중에 치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약을 고를 때 맛과 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패키지 디자인이 예뻐서 고르시기도 하고 치약계의 에르메스, 샤넬이라고 알려져서 좋은 치약이겠거니 하고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치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치과의사 입장에서 나에게 맞는 치약을 고르는 기준과 사용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치약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불소, 연마제, 계면활성제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을 치약 고르는 기준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양치질이 설거지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수세미와 세제를 이용해서 그릇에 묻어있는 음식물과 기름때를 닦아낸 뒤에 물로 헹궈내잖아요. 수세미 표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음식물을 제거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치약의 연마제와 칫솔모가 수세미 역할을 하고 치약의 계면활성제가 주방세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닦는 역할과 더불어 충치 예방 효과를 위해 치약에 불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약을 고르실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기준은 불소입니다.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가 치아에 공급되면 치아의 범랑질이 더욱 단단하게 되고 산성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치를 예방한다는 면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안전상의 이유로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꺼리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소는 독극물인데 우리 입안에 닿고 삼킬 수 있는 치약에 독을 넣다니 라고 생각하셔서 무불소 치약을 고집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케모포비아 현상이라고 하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후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와 불신을 갖게 된 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 그런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치약에 들어있는 성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소는 과량 섭취하면 급성 중독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드물지만 치아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아이들이 고농도의 불소를 오랜 기간에 걸쳐 삼킬 경우 치아 불소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치약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불소가 소량이 들어있어서 치약 여러 통을 그 자리에서 꿀꺽꿀꺽 삼키는 정도가 아니라 적절한 양을 사용하신다면 독이 아니라 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경우 치약을 뱉어낼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부모님이 양치질할 때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보통 한 번 칫솔질할 때 적절한 치약의 양이 만 3세까지는 쌀알 만큼, 그 이후부터 성인들까지는 완두콩만큼만 사용하셔도 충분하거든요. 이 양을 잘 지켜주신다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삼키는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불소가 포함된 치약은 용기 후면에 치약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과 함께 불소의 농도가 적혀 있는데요. 불소의 양이 아니라 불소 농도에 따라 충치 예방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소가 몇 ppm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나라별 정부 기관과 치과의사협회의 가이드라인과 리뷰 논문들을 종합해 봤을 때 평소에 치아를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불소 1000ppm 정도의 치약을 사용하시면 되고 치아가 약하고 잘 썩는 분이라면 1450ppm의 치약을 추천드립니다. 500ppm 전후의 치약은 무불소 치약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불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치약 선택의 첫 번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약에는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작은 알갱이들, 즉 연마제가 들어있습니다. 연마제의 크기, 강도, 양 등에 따라서 마모력이 결정되는데요. 마모력이 너무 약하면 치면의 플라그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을 테고 마모력이 너무 강하면 치아에 사포질을 하는 것처럼 작용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아가 마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마모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RDA라는 수치를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약의 RDA 수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이 없어서 내가 쓰는 치약의 RDA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외국에 공개된 치약별 RDA 수치인데요. 이가 시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수치가 낮은 치약을 쓰시는 것이 좋고 RDA 100이 넘어가는 제품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지 않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 차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마모제로 미백 효과를 기대하는 치약, 베이킹소다가 들어있다는 치약들의 마모력이 RDA 100 이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DA 수치가 낮으면 좋고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실인 증상이 있다면 마모도가 낮은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잇몸이 예민하고 구내염이 잘 생겨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건조증으로 입안이 많이 건조해서 힘드신 분들도 있고, 항암 치료나 큰 수술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신 분들은 일반적인 치약을 사용할 경우 잇몸의 자극이 심해서 괴롭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약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세제 역할을 하는 계면활성제가 있는데요. 그중 제일 흔한 라우릴 황산 나트륨, 약자로 SLS가 잇몸이 예민한 분들에게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거품이 풍성하게 나고 양치질 후에 과일을 먹으면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SLS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LS 같이 석유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가 아니라 코코넛과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거나 계면활성제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감안하셔야 하는 점은 식물에서 추출한 계면활성제는 SLS보다 거품이 덜 나는 편이거든요. 거품이 덜 나도 칫솔질을 꼼꼼하게 잘 하시면 치아를 충분히 깨끗하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잇몸이 예민하신 분들은 치약 선택할 때 이 계면활성제 성분에 대해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소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치약은 많이 짤 필요 없이 만 3세까지는 쌀알, 3세 이후부터 성인들까지는 완두콩만큼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이 사진은 적절한 치약의 양을 보여드리려고 쌀알과 완두콩을 칫솔 위에 올려놓고 찍었는데요. 치약을 칫솔에 묻힌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생각보다 양이 적은 편입니다. 실제로 칫솔질을 하실 때는 이만큼의 치약을 칫솔모 안으로 스며들게 눌러 짜서 이를 닦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닦기 전에 칫솔에 물을 묻히고 닦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치약의 성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물을 묻히지 않고 치약만으로 닦으셔야 치약 안의 성분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치약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치약을 한가득 짜서 입안에 거품이 넘치도록 닦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치약은 완두콩만큼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칫솔질을 꼼꼼하게 충분한 시간 동안 하시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약을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성분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충치 예방을 위해 불소 1000ppm 이상 들어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충치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1450ppm 치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치아가 시리거나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모도가 너무 높은 치약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잇몸이 예민한 분들은 식물성 계면활성제나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은 치약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 기준을 고려해서 실제로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치아를 신이 창조한 신비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진료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작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